북한사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정말 한국의 폭우 피해 심각합니다. 오늘은 이 비 피해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일단 한국의 폭우도 심하지만 북한 곳곳에도 며칠 동안 쉬지 않고 지금 비가 내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지금 경기도 서울 중심으로 예.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만 북한 지역은 그보다는 좀 덜해요. 그나마 그러나 다행이네요. 여러 가지 네. 그 수해 피해 대비 시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예. 다소 열악하기 때문에 북한 남부 지역도 피해가 좀 있을 것으로 걱정이 됩니다. 예. 일단 7일부터 7일 새벽부터 서해 북부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지금 북전 지역에서 네. 비와 소나기가 지금 내렸습니다. 어, 7일 오후 6시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을 재보면 35.9mm입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비는 아닌데 예. 지역에 따라서 한 5에서 아. 6배까지 많이 내린 곳들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특히 평안북도 정주 이날 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 200mm 정도 비가 왔는데요. 3시간 아니죠. 오후 한 3시까지니까 오후 꽤 3시까지. 길게 내렸어요. 예, 그런데 오전 4시부터 아. 8시 사이 이 4시간 동안 168mm가 아. 집중해서 내렸거든요. 이 집중 폭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네. 생겼다는 거고요. 곽산군도 0시부터 오후 3시까지 187mm 집중해서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선천군에서도 같은 시간에 171mm 내렸고요. 네. 그리고 황해북도 신평군, 평안남도 은산군에서도 각각 72.4mm, 36.2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자,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린다 하면 당연히 피해는 클 수밖에 없겠네요. 북한은 어떻게 좀 보도가 나오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예. 아직은 정확한 보도 아. 내용이 아직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 지난 7일부터 9일 밤까지 많은 비 주의 경보가 이미 내려진 상태입니다. 일단 경보는 예. 내려졌군요. 그래서 큰 예. 피해가 지금 예상되는 만큼 정부도 큰물 피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국가비상재해위원회에서는 지난 7일에 큰물 홍수 피해를 가장 심하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농업이다. 네. 그러니까 큰물로 농경지가 침수 매몰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사업에 중심을 아. 둬달라. 이미 예. 이제 준비를 해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평양 낙랑구역에 있는 보석농장 같은 경우 이 시기에 벼가 완전히 물에 잠기면 한 30분 정도만 네. 지나도 알곡 소출이 정보당 한 음. 50에서 10% 감소한다면서 이제 우려를 표시를 했고요. 네. 폭우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 음. 이렇게 이미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양 대동강과 보통강 물길을 관장하는 미림 관문 사업소에서도 시간당 물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방출량을 계산하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한 시점이죠. 잘못 관리하면 강이나 하천이 넘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요. 그럴 경우에는 정말 예. 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관계 당국에서도 이 피해를 걱정하면서 네.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앞으로인데 여기서 그친다면 모를까 비는 계속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내릴 걸로 보이나요? 지금 조선중앙방송이 예보한 바에 따르면 7일 밤부터 해서 9일 밤까지 대략 서해안 지역과 강원도, 자강도 남부 지역 그리고 황해 남북도, 강원도 일부 지역 이런 예. 데서 대규모 비가 내릴 것이다 이렇게 예보를 하고 있는데 특히 황해 남북도와 강원도 일부 지역 여기에서 250에서 300mm의 비가 예. 집중해서 내릴 것이라고 예보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은 비 피해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폭우로 인해서 앞으로도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잠시 짚어주셨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기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피해가 클 수 있는데요. 일단 북한 당국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8월 들어서자마자 지금 노동신문에서 아. 연일 이 비 피해와 관련된 보도를 하고 있을 만큼 네. 당국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5일부터 10일까지 예. 평안 남북도, 함경 북도, 라선, 자강, 강원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많이 비가 내릴 것이라고 이미 정부는 예측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책을 몇 가지 이미 세워놓고 지시를 내렸는데요. 전력공업 부분에서는 관문과 저수지에서 이 수문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비가 내릴 네. 때 이게 전기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전기가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큰일이네요. 이중 전력 보장 체계를 구축하라 이렇게 지시를 이미 내렸고요. 네. 5개 변전 설비 이런 것도 좀 점검을 해달라고 전력공업 부분에서는 지시를 했고 석탄공업 부분에서는 네. 물이 많이 내리면 이 갱도 내로 물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아예 작업이 불가능해졌죠. 그래서 이 갱도 내에 이
물을 따로 가둘 수 있는 시설을 좀 마련을 해서 막장에까지 작업하는 음. 곳에까지 물이 차지 않도록 대비를 하고 펌프도 좀 네. 곳곳에 배치해 달라 이렇게 지시를 한 상태고 철도 운수 부분에서는 옹벽, 보호벽 이런 것을 음. 설치를 해서 철길로 혹시 막 산사태 같은 게 무너지면서 어. 철길을 덮는 게 문제가 생길 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리 예방해 달라고 부탁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농촌 음. 지역에서는 배수기, 양수기 이런 게 네. 지금 중요하고요. 물 도랑 물이 빠질 수 있도록 요런 하는 것들 좀 음. 조심해서 관리해 달라고 네. 했고 풀베기도 좀 많이 해서 농작물 보호에 주력해 달라고 음.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뭐 이렇게 계속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6월 말 7월 초에 "큰 물 피해를 입었다." 이런 보도를 저희도 전해 드렸던 기억이 나서 걱정인데요. 네. 그때도 피해가 좀 컸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예. 한번 보도를 했었는데요. 네. 당시 황해북도 음파군에서는 60여 세대의 살림집들이 물에 잠겼어요. 그리고 일부 살림집들은 또 무너졌고 예. 농경지들도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었습니다. 황해북도 음파군에서는 5명 중상 3명이 경상을 음. 입었었는데 강에 나가서 고기잡이를 하던 그 아들과 아버지가 급물살에 예. 휘말려서 떠내려가 사망하는 사건도 음. 있었죠. 그리고 평안남도, 네. 평원, 문덕, 숙청군 논밭이 물에 잠겼고 이 지역에서는 저수지 뚝이 터지기도 했었어요. 음. 그래서 산 밑 일부 집들이 무너지고 네. 지붕이 내려앉으면서 4명이 사망하고 아. 10여 명이 중경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평양 같은 경우는 폭우 때문에 시내 도로와 농경지가 물에 음. 가라앉았고요. 특히 송화거리에 새로 지어진 80층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지난 6, 7월에 비가 많이 내리면서 이 지역의 아파트 사이로 빗물이 음. 들어오거나 네. 아니면 천장과 복도에 막 물이 차거나 이런 빗물 피해도 꽤 많이 음. 입었었죠. 참 피해 상황이 이미 보고된 만큼 앞으로도 걱정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뭐 이런 큰 물 피해를 좀 뒷받침하듯이 북쪽에 큰 물 피해로 사망한 시신이 강 하류로 떠내려온 경우도 있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인명 피해도 굉장히 네. 많이 있었는데 조사가 되지 않은 인명 피해 같은 경우가 음. 어떤 경우냐면 네. 강물에 떠내려갔는데 저 하류로 떠내려가는 바람에 그 사람이 음. 행방불명된 이런 인명 피해가 꽤 있습니다. 네. 지난 7월 5일 경기도 한강 하구에서 어린 네. 시신이 한 분 발견됐었고요. 7월 16일 이번에는 임진강 음. 하류에서 아이 시신이 아이고.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7월 23일에는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 배지가 이렇게 달려 음. 있는 북한 여성 시신이 임진강 하류에서 아. 발견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네. 이런 식의 인명 피해가 홍수 피해 때는 꼭 나옵니다. 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려서 안타까운데 그리고 탄광기업소에서도 아까 뭐 북한에서 철저히 대비를 한다고는 했지만 탄광기업소에서 큰 물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도 얼마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7월 예. 29일자인데요. 장마철 폭우로 북창군에 있는 득장지구 탄광의 네. 막장들이 물에 음. 잠겼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소들이 막장에 흘러든 물을 다른 곳으로 이제 흘려보내기 위해서 네. 폭약을 터뜨렸다고 어.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폭약이요. 폭약이 약간 잘못 터뜨려졌나 봐요. 네.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 물길을 잘못 건드려 가지고 음. 물이 들어오지 않았던 막장들까지 물이 아이고. 차버렸어요. 그래서 현재 그 득장 탄광에는 네. 14개의 막장이 지금 물에 잠겨서 생산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음. 근데 이제 탄광에서 석탄을 못 캐면 거기서 네.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지금 이 탄광의 석탄들은 북창 화력발전소에 보내야 되는 석탄들이에요. 그래서 북창 화력발전소에서 전기 생산 계획에 지금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쭉 피해 상황 전해드렸는데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 좀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거 있을까요? 네, 일단 예. 라디오 등 지금 기상 상황을 시시각각 들을 수 네. 있는 이런 라디오 같은 것을 일단 계속 듣고 있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은 조금 네. 긴급한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비상 상황에 대비 충분히 해주셔야겠고요. 하천 물이 불어난 경우 음. 무리하게 하천을 건너지 않는 게 아 좋습니다. 네. 잘못하면 하천에 빠질 수가 있고 또 이런 경우에는 계곡 근처에 물이 순식간에 네. 불어나죠. 그래서 계곡 근처에서 뭐 물놀이를 하거나 이런 경우 급히 계곡 근처를 음. 피하시는 것 네.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설비가 고장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그쵸. 때에는 이거 직접 고치는 거 지금 매우 위험합니다. 위험하죠. 감전 사고의 예. 위험이 있고요. 또 만약에 집이 물에 잠긴 경우 이제 대피해야 될 경우가 있을 텐데 이때는 반드시 전기 차단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음. 않으면 감전 사고의 위험이 있기 아 때문이죠.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가스를 쓰는 집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대피해야 될 경우에는 이 가스도 잠궈놓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예. 않은 경우에는 가스 폭발의 위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수지나 하천 근처에는 제방이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하천 근처의 주민들께서는 이 저수지 그다음에 제방의 물높이를 꼭 예.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제방이 넘칠 위험이 있을 네. 경우에는 긴급하게 대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산사태 우려 지역 주민 같은 경우는 네. 미리 나와서 음. 다른 곳으로 피신해 계시는 것이 훨씬 지금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농촌 지역에서 철제 농기구 들고 다니지 말아야 음. 되겠습니다. 이거 번개로 인한 피해, 낙뢰 네. 피해 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 특히 비가 많이 내릴 때에는 농경지 피해가 크잖아요. 그쵸. 물에 잠기는 문제가 네. 심각할 수 있는데 물이 막히지 않도록 시시각각 물길 그 배수구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큰 물 피해 정말 지겹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유를 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이게 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한 차례 그러니까요. 짚어드린 예. 내용인데요. 첫째, 산에 나무가 없다는 거잖아요. 산에 나무가 없으면 네. 당연히 물을 흡수하지 못해서 산의 흙과 모래가 흘러내려서 예. 산사태 많이 일어나고요. 또 하천 바닥을 이게 이제 높이다 보니까 하천 물이 쉽게 넘쳐요. 조금만 비가 와도 넘쳐버리잖아요. 그래서 네. 홍수 피해가 반복되는데 지난 10년 사이 거의 평양 시내 면적과 비슷한 21만 헥타르가 산림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고요. 두 번째, 왜 피해가 해마다 반복되느냐? 네. 가뭄이나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뒤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저수지나 댐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수지나 댐 시설이 부족하고 조금 네. 낡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강과 하천의 제방이 튼튼해야 됩니다. 이럴 때 강과 하천의 제방이 부실하면 바로 네. 넘칩니다. 그리고 또 도로, 음. 그다음에 도로 옆에 하수 시설이 부족하면 네. 조금만 비가 와도 도로가 물에 확 잠겨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물이 넘치면 예. 집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도시 같은 경우. 그래서 도로 옆 하수 시설도 지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낡거나 매우 부족합니다. 네. 이런 문제들 지금 현재 큰물 피해가 해마다 반복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국도 여기에서 이번에 서울이 비껴가지 그렇죠. 못했죠. 나름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도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오늘 예. 지금 서울에 200에서 300mm까지 예. 집중호우가 내리는 바람에 저도 서울에 살고 있지만 아마 수십 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시간당 100mm 이상의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면 음. 이 하수 시설이 비교적 잘 돼 있는 그런 도시에서도 도로가 물에 잠길 수 네.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요. 북한 같은 경우는 도로 하수 시설이라든가 댐 저수 음.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지금 특히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다행히 불행 중 다행히 지금 경기도와 서울 중심으로는 폭우가 막 300mm 이상 내리고 있지만 그 위로는 한 지금 200에서 300mm 약간 적어요. 예. 그리고 이제 평양 이북으로는 그보다 더 적은 양이긴 하지만 그래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이 그렇죠. 하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지금 걱정이 큽니다. 비는 언제라도 올 수 있으니까요. 네. 저희가 피해를 최대한 예방을 해야 될 텐데 또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가을철 농업 생산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집중 그러는데요. 폭우가 예. 내릴 경우에 뭐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도로 시설 피해도 우려가 되지만 가장 큰 것은 농작물 피해입니다. 그렇죠. 예. 지난달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농사를 올해 경제과업들 중 급선무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알곡 증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비가 내리고 이 피해가 커지면 지금 생산량이 줄어들지 네. 않을까 지금 걱정스러워요. 노동신문도 21일 날 정보당 1톤의 알곡을 더 늘려라. 네. 이건 농업 근로자들 누구나 그리고 어디서나 조건의 유리함과 불리함 관계없이 수행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이제 막 엄청 강조하고 있지만 이걸 네. 그냥 말로만 강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번 2차 장마로 인한 이 침수 피해, 특히 농작물 침수 네. 피해를 적극적으로 막아야만 이 생산량 증수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장마철 폭우, 그다음에 코로나19 확산까지 사실 겹치면서 알곡 생산 목표를 과연 달성할 수 있을지, 심지어 작년보다 올해 정보당 1톤씩 네. 더 생산하자고 하는 정부의 구호가 과연 현실이 그러게요. 될 수 있을지 네.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날씨가 잘 도와줘도 힘들 판국에 네. 지금 때늦은 장마성 집중호우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남한과 북한 모두 잘 극복해 나가길 바라면서요.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하루빨리 기반 시설을 마련하는데 좀 힘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 해봅니다. 자, 오늘도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